첫 순서인 공부톡톡 솔로몬 교실. 오늘은요, 수능을 열흘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의 심리적인 관리, 멘탈 관리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학습력 강화를 위해 독해력을 연구하는 박재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은 대학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하셨고, 이후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의 학습 전반에 대해서 연구와 지도를 해오셨는데요. 이제 수능이 열도 남지 않았잖아요. 이 네, 시기에 심리적인 부분도 잘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주로 어떤 당부를 해주셨나요? 네. 그 당부의 말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깨우침을 얻기 위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깨우침이 없는 말이나 공부는 학생들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음, 우리가 시험에 임할 때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시험에 임하는 학생과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는 학생의 차이점이 어떨지 음, 학생들 스스로가 반문하도록 합니다. 어. 긍정적인 마인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런데 사실 수능같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는 긴장을 하게 되고, 또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마무리 학습도 중요하지만, 멘탈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시험 불안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고 불안의 유형은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음, 시험은 단순한 실력 싸움이 아니고 정신력 싸움이기도 어, 합니다. 특히 수능 시험은 단 한 번으로 결정되는 진검승부이기 때문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아, 최상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후회 없는 일전을 벌여야 합니다. 음,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 불안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 우리 수험생들의 현실인데요. 그렇죠. 네. 이런 시험 불안을 제어하지 못하면 심리적 불안정이 생리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음, 기억력, 판단력, 두뇌의 정보 처리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네. 네. 자신의 시험 유형을 잘 파악해서 유형에 맞게 적절하게 준비하게 된다면 남은 열흘간 매일 반복해서 연습해서 자신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음. 시험 불안에 대비를 잘 하려면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시험 불안의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평가 문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네, 화면으로 네, 평가 문항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면서 한번 네 가지 유형이라고 적혀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시험 불안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신체 불안을 호소하는 신체 불안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심리적 위축으로 인한 정서 불안을 호소하는 심리 불안형이고요. 심리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이 동반되는 복합 불안형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쉽게 긴장하지 않고 불안감 또한 느끼지 않는 타고난 강심장형도 있습니다. 와. 시험 불안의 네 가지 유형을 말씀해 주셨는데 타고난 강심장형 가장 부럽네요. 네, 저도 부럽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유형인 신체 불안형, 그리고 두 번째 심리 불안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신체 불안형의 특징은 자율 조정 기능이 저하되어서 심리적 불안감이 신체적 증상으로 표출되는 유형입니다. 음. 신체 불안형의 시험 불안을 제어하는 데는 근육 이완 트레이닝이 도움이 됩니다. 네. 예. 근육 이완 트레이닝은 신체의 작동 원리를 이용해서 팔다리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이완시키는 걸 반복하는 것인데요. 네. 아나운서님도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어떻게 하면 되죠? 긴장했다가 다시 이완해 네. 준다고요? 예. 이 과정을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긴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음. 주먹을 쥐시고요. 주먹을 쥐고요. 눈은 감고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리고 생각을 할까요? 편안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주먹에 힘을 서서히 주어지면서 최대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음. 살포시 오므리면서 힘을 최대한 줬다가 멈추면서 툭 떨어뜨릴 정도로 힘을 빼버리는 겁니다. 힘을 줬다가 그냥 탁 네. 놓아버리는군요. 이완을 시키는 그리고 거군요. 발끝에서 네. 저희 학생들이 수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발끝에 엄지 발가락 끝에 힘을 딱 주고 네. 다리를 쭉 뻗쳐서 허벅지에 힘이 들어갈 때까지 서서히 힘을 줍니다. 끝까지 강하게. 그리고 어느 네. 순간 툭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냥 시험장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게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 네. 신체 불안형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신체 불안형들은 이런 네. 식으로 이완과 긴장을 반복하게 되면 네.
교감신경 과잉항진으로 인한 증상들이 인위적으로 저희가 통제를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몇 가지만 한번 네. 소개를 해 주실까요? 시험 보는 도중에 네. 배가 아파서 시험을 망친 적이 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시험이 시작될 때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린다. 호흡도 가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네. 시험을 볼 때 눈앞이 깜깜해지고 머릿속이 하얘진 경험이 와, 있다. 어떡하죠? 당장 시험 봐야 하는데. 네. 네. 그리고 시험 종료 시간이 가까워지면 수능이라는 시험은 시간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예. 식은땀 등 신체 이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와, 정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신체 불안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 심리 불안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 심리 불안형의 특징은 준비 부족에 대한 걱정과 부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지나쳐서 불안 증세가 스스로 가중시키는 유형입니다. 불안 결과를 증세를. 부정적으로 미리 예측을 해버리는 건가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예. 심리 불안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유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심리 불안형의 유형들. 네, 앞서는 신체 불안형을 봤고요. 네, 이제 심리 불안형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심리 불안형에는 다가올 일에 대해 부정적인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시험을-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고 시험을 칠 때 자주 주의 집중력이 떨어진다. 네. 네. 인간의 집중력은 일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을 타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리고 시험을 보면 아는 문제도 틀리는 등 실수를 자주 한다.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제일 분명히 안타깝죠. 아는 문제인데 네. 예, 불안해서 틀리게 된다. 네. 그리고 또요. 시험 기간 중에는 평소와 달리 잠을 잘 자지 못한다. 잠을 못 잔다. 불안하니까. 네. 네. 그리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이 심해진다. 네. 충분히 뭐 있을 법한 그런 심리적인 불안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심리적인 불안형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좀 뭐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미지 트레이닝이 도움이 되는데요. 네. 이미지 트레이닝은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네. 가상의 이미지 사항을 만들어서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가상의 이미지를 내가 상정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세 번째가 복합 불안형, 그리고 네 번째가 타고난 강심장형이라 하셨는데 두 가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복합 불안형의 특징은 걱정, 두려움 같은 불안 심리의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자율신경 조정하는 이런 그 기능들이 떨어지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시험 당일 불안 심리가 생성되면 진정이 쉽게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무엇보다 이런 제어 훈련이 절실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근육이완 트레이닝을 먼저 하고 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신체 불안을 먼저 해소해주고 네. 그다음에 심리 불안을 또 해소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타고나는 강심장형의 특징은 마음을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쉽게 긴장하지 않고 불안감 또한 잘 느끼지 않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심장형이라고 해도 수능 현장에서는 뜻밖의 상황이 돌발적으로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연습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부러운 타고난 강심장형. 하지만 타고난 강심장형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능처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는 이런 불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좀 더 확실한 방법이 없을까요, 소장님? 이 두 가지 훈련만으로도 네.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에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기회를 잘 포착하는데 꼭 필요한 심리학 기법을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네. NLP 앵커링 기법이라고 합니다. NLP 앵커링 기법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이게 뭔가요? NLP는 실용심리학의 한 용어로 인간 행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기법을 말하는 거고요. 앵커링이란 말 그대로 닫힙니다. 그렇죠. 예, 자신이 바라는 심리 상태를 특정 동작이나 자극으로 상징화시켜서 특정 동작이나 자극을 재현할 때 의도적으로 그 심리 상태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먹을 쥔다거나 주먹을 쥐고 허벅지를 쓰다듬는다거나 네. 아니면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해서 이 상황에 들어가는 건데 어, 앵커링은 5단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5단계요. 예. 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의욕 넘치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제가 객관적 위치에서 관조적 입장에서 관찰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3단계는 타고 있던 배에서 닻을 내리듯이 나만의 특정 행동을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무릎을 예. 예, 허벅지를 쓰다듬는다든지 뭐 네. 손을 엄지와 검지를 맞닿게 네. 한다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주먹을 쥐는 걸 좋아하는데요. 아, 주먹을 불끈 쥐는 네. 것도 그러니까 있고요. 주먹쥐기, 뭐 네. 기만쥐기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고요. 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느낀 이 최고의 감정 상태에 서서히 몰입하다가 최고의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취하는 거죠. 이런 앵커링 행동을 취하면서 조건 형성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몰입 상태에서 빠져나오거든요. 아, 그때 그 행동을 자연스럽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5단계로 그런 심리 상태에 진입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수정님. 네. 어떤 특정 행동을 취함으로써 나 스스로에게 심리적인 주문을 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가 네. 이제 이 앵커링도 효과가 있으려면 네.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서 반복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평소에 이런 앵커링 기법을 통해서 성취의 경험을 많이 쌓는 게 또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능이 열흘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꼭 지켜야 할 것이라는 부분보다는 제가 아이들한테 당부하는, 여기서 당부를 제가 하거든요. 네.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요? 네. 네, 뭔가요? 지금 수능이 열흘 정도, 9일 남았죠, 정확하게는. 그렇죠. 요 시점이 남았는데 수능 가방을 미리 싸는 것입니다. 가방을 미리 싸라고요? 네. 네. 실제로 시험장에서 필기구들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2014년에 수능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요?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필기구가 문제가 있었어요. 샤프- 나눠준 필기구에 문제가 생겼군요. 예, 샤프심이 계속 부러져서 그 아이들이 수능 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필기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준비하는 것들, 날씨가 추운 것에 대비해서 방석을 준비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요. 두 번째는 네. 그 수능 시간표로 생활하면서 최대한 집중하기를 얘기합니다. 수능 시간표라면은 뭐 1교시 국어, 국어, 2교시가 수학. 수학, 그리고 영어 이렇게 예. 진행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수능 시간표대로 생활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시간에 자신이 최대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예요. 내가 눈을 떴을 때 오늘은 수능일이다. 네. 예, 내일부터 하시면 좋아요. 네. 내일부터 당장 하라는 거죠. 네, 수능이라고 네. 생각하고 국어 시간에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집중력으로 국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꼭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국어 시간에는 국어 공부를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그 학생들의 집중력을 늘릴 수 있고 집중을 유지하는 집중 유지력을 또 키울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보내는 것들을 제가 꼭 당부하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소장님 그러면은 매일매일이 수능 시험 날인 것처럼 보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요, 수험생들? 그래서 제가 네. 기대하는 효과가 그 부분인데요. 이걸 기대하신다고요? 네, 이제 제가 세 번째 당부가 네. 최대한 집중하기 효과로 숙면을 유도하는 거예요. 숙면 중요하죠. 예, 예. 그래서 수능 날 졸지 않는 거예요. 조는 학생이 있나요, 근데 수능 날인데? 많은 학생들이 자신도 모르게 수능 날 잠깐씩 조는 일이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요, 수능장에서. 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한 경우에 심리학 연구 결과에서 네. 학생 자신은 집중력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네. 연구에서는 집중력이 70%까지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네요, 수면이. 네, 맞습니다. 내신 시험은 우리의 해마가 작동을 해요. 해마가 작동하는 건 기억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하루 잠을 좀 못 자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근데 수능 시험은 단순 기억에 의한 암기가 아니라 사고력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독해력이 필요한데요. 이는 뇌의 앞쪽 부분인 전두엽의 그 역할입니다. 전두엽은 충분한 수면 시간과 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절대 발휘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맞습니다. 수능은 단순한 암기가 아닌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 부족 문제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문해력이라는 표현보다는 독해력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독해력이요? 네,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초등 저학년, 3학년 정도까지의 역량이고요. 네, 그래서 그 전 세계에서 문맹률을 볼 때 리터러시 레이트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서 나오는 게 문해력이에요. 근데 독해력은 문장 전체를 읽고 이해해서 추론하고 뒤에 나올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를 해보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독해란 독과해, 즉 읽고 이해하기인데 독서를 잘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네. 정확한 표현은 독해를 잘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아, 네. 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공부 대부분이 비문학 독해거든요. 음, 예를 들면 사회, 음, 역사, 과학, 그러네요. 심지어 뭐 수학. 수학도요. 예. 예.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학년이 올라가서 고교생이 되면 대부분 비문학 지문이에요. 아, 예. 그래서 독해, 글을 읽고 이해한다는 행위는 복잡하고 정교한 두뇌 활동입니다. 음, 적절한 비문학 글 읽기 훈련을 통해서만 독해력을 형성시킬 수 있고요. 문제를 먼저 읽고 핵심 단락을 찾는 글을 이해하는 능력 대신 글을 이해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기술을 학원가에서 가르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음. 독해 능력은 술술 읽히는 소설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논리적 글을 통해서 체득하는 것인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아, 그러면은 뭐 소설이나 에세이집은 많이 읽어도 독해력이 늘지 않는다는 건가요? 어, 저희 나라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네. 스토리북이 많아요. 아, 네. 집에 다 전집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 오히려 독해력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쉽게 읽히는 책이 아니라 좀 더 논리적인 구조의 글을 가진 책을 읽었을 때 더 독해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으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수험생 여러분, 인생의 큰 사건이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80%를 걱정하면서 산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음. 미래의 불명확한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남은 열흘간 내게 꼭 필요한 노력을 그리고 걱정만 하기보다는 오늘의 강의를 참고해서 실천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없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삶에서 다가올 그 시험은 가장 큰 시험대이지만 사실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첫 관문일 뿐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셔서 후회 없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정말 수험생들에게 힘이 되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 오늘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의 이 시험 불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박재현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